제가 또 월요일님이 또 특강도 하시고 정규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최근에 특강을 들어봤는데 청약 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 포기해야 되나요? 포기할 분들은 서울 64점 안 되는 분들 포기하시고. 서울은? 네. 좀 세분화할까요? 아니면 세분하게 알려주세요. 거의 구체적으로. 64명이면 자녀가 한 명 있는 사람이 만점 점수가 64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도 포기를 해야 된다는 예, 거죠. 일단 그러면 됩니다. 자녀 한 명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 네, 최소한 40대에다가 자녀 둘은 돼야지 어느 정도 점수가 쌓여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60점이 터치되는 점수니까 그 정도. 그다음 미혼 분들은 서울 아예 당첨이 안 되고. 그러겠네요. 자녀가 하나 있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네. 그다음 경기권. 경기권은 사실 미혼이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자녀가 없거나 해도 당첨은 돼요. 지역의 차이가 있을 지역 뿐이에요. 차이가 있죠. 지역도 누구나 다 원하는 데는 비슷하니까 하나씩 보면 네. 일단 성남은 시간을 좀 기다려야 돼요. 음. 왜냐면 이제 판교 쪽이든 그쪽에 뭐 고등지구나 대장지구나 이미 분양이 많이 끝나서 나올 거가 별로 없거든요. 나올 게 뭐가 있냐? 성남 구시가지예요. 그럼 재개발도 이제 몇 군데 끝났어요. 나머지 것들이 나오려면 한 2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광명 같은 데는 당첨이 쉬워요. 40점대도 당첨이 됩니다. 인구수가 작은데 재개발이 많아요. 이미 반 정도는 분양이 끝났지만 이후에 남아있는 뭐 광명 1구역이나 2구역, 4구역, 5구역 같은 데가 꽤 대단지를 분양하거든요. 그럼 광명에서 40점대가 지금까지 당첨돼 왔고 그러면 이 과열인데 될 거냐? 이제 지금 판단하기로는 40점 중반도 당첨이 돼요. 좀 쉽죠? 그 다음 하남. 이제 하남도 보면 인구는 작은데 이제 준강동권으로 해서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교산 신도시 기다리지 않는 분들은 하남 C구역 같은 데가 한 가점으로 보면 50점대 한 중후반도 당첨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또 붙어있는 데가 안양이 재개발 많이 했어요. 근데 비산 쪽이나 뭐 융창 아파트나 꽤 괜찮은 재개발지가 남았는데 올해 또는 내년까지 분양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런 데가 당첨이 쉬운 이유가 분양가가 꽤 높아요. 한 8억대 나와요. 84제곱이. 네, 다 투기과열지고 이미 그 분상제와는 관계없는 도시인데 그 전에 분양가를 높여놨기 때문에 분양가가 더 낮춰질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경우에는 40점대도 당첨이 되고요. 고양시도 인구가 많잖아요. 빈 땅도 많고요. 예정된 곳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한 5년 전부터 시작해서 향동지구, 지축지구 다 분양 끝났고 덕은지구도 끝났어요. 그 다음 남은 데가 장항지구라고 있어요. 거기도 고양시 당일하면 40점 좀 힘들 것 같고 50점대면 당첨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고양시 창릉 신도시 분양하기 전에 뭐 장항지구라든가 이제 그 대곡역 세권 개발이나 능곡이나 뭐 원당 재개발, 구도심 재생하는 것들이 분양하게 되면 기다릴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런 수요가 빠지면 당첨이 또 쉬워지죠. 그럼 지금 말씀 주셨던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는데 네. 성남 지역 분들을 청약을 노리시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2년 내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청약을 바란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한 부류가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지역으로는 서울인데 가점이 높은데 돈이 없으신 분들이 가장 좀 안타까워하고 성남에 사시는 청약자 자체가 다 좀 특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다 경험한 동네잖아요. 분당하고 판교. 근데 여기 사신 고가점자분들이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넣은 데가 강일지구를 했었는데 뭐 불보듯 뻔하고 여기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하고 학군이랑 그리고 이제 만족스러운 주거지 환경을 벗어나야 되니까 그럼 외곽으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고 그래서 기대 심리는 높은데 당첨 받을 만한 곳은 없다.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는 분당의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뭐 낙생지구, 금토지구 이런 걸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지난주인가 4월 이제 셋째 주인가 정부에서 사전 청약에 대한 보도 자료가 또 나왔어요. 안 그래도 오늘 이제 녹화를 해서 좀 봤는데 성남 낙생지구 같은 경우는 신혼희망타운이 사전 청약 물량이 900세대가 있는데 전부 다 신혼희망타운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바꾸는 게 아니라 예정 물량 자체가 전부 다 신혼희망타운 물량이에요. 그럼 이미
가정을 꾸리시고 자녀가 장성한 고가점자분들은 청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신혼의 기준 그 7년이 넘으면 안 되는 건가요? 네. 뭐 신혼희망타운의 신혼부부 이제 청약 기준하고 일반 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기본은 7년이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남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럼 기축 아파트를 매매하는 게 더 나을까요? 너무 올랐잖아요. 분당 너무 올랐잖아요. 판교는 너무 어떻게 사벽이고. 그럼 신축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보면 어차피 20년, 30년 된 구축은 그나마 조금 싸잖아요. 그러니까 신축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신축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그 입주권, 재개발 아파트를 사거나인데 재개발 지역. 그럼 지금 재개발을 사는 게 괜찮은 거죠. 오히려. 네. 근데 이거 진행 상황이 더딘 거나 초기에 있는 건 좀 당연히 싸겠죠? 근데 진행이 빠른 거, 요즘에는 성남의 뭐 산성구역이나 뭐 이런 데 좀 빠른 편인데 그런 거 사면 좀 비싸겠죠? 또 하나 팁이 있다고 하면 그 기존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입주할 때가 항상 싼 매물이 나와요. 그런 거를 당장 사는 방법도 있어요. 입주할 때 싸게 나온다는 게 혹시 잔금하기 어렵거나 이런 상황에서 싸게 나오는 물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네, 싸게 나온 이유는 일단 돈이 없는 게 잔금이 부족한, 그쵸? 잔금 때문에 돈 부족한 경우, 그다음 세금 때문에. 요즘 세금은 너무 이제 사악하다 보니까 등기 그리고 취득, 양도에 대한 세금이 많은 것 같으면 팔죠. 이게 시성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판교 더샵 퍼스트 파크라고 분양했던 게 지금 입주 대기 중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당시에는 다주택자가 당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피 주고 살 수도 있었고 대출까지 나왔었는데 이걸 이제 등기치잖아요. 전세 주면은 오케이 돈은 마련은 되지만 보유하고 나중에 팔 때는 중과세 뭐 30%까지 세대 맞으니까 이거를 지금 등기 전에 팔고자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이게 성남에 예를 들었는데 실은 서울도 많고요. 근데 수도권 전체, 광역시 전체 통틀어서 이런 구간에 있는 그 급매성 입주 분양권, 입주권 매물이 항상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집 마련 특까지 될 수 있겠는데 특히 수도권하고 광역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제 걸려 있거든요. 언제부터냐면 규제 지역 이런 상관없이 2000년 9월 22일부터 입주 모집 공고 단지는 수도권 광역시에서 전매 불가해요. 그러면 광역시에서도 비규제 지역인데 광역시 내 분양을 하잖아요. 전매가 안 돼요. 분양권이. 그럼 아예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신축 매물 자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작년 9월 얘기이기 때문에 한 6개월, 7개월 지났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분양했던 거는 전매가 안 되지만 그 전에 분양했던 건 아직도 많이 쌓여 있어요. 아파트가 입주하기까지 거의 2년 반에서 3년 걸리니까. 그럼 올해까지는 물량이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매매 가능한 분양권이 수도권 광역시 많을 거고 하반기 내년 넘어가면 조금 줄겠죠. 후년 넘어가면 거의 없겠죠. 근데 3년 4년 지나면 아예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2017 서울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이 파리 대책 통해서 다 분양권 매매 못 하잖아요. 마지막 물량이 2020년도 상반기에 분양권 매매 가능한 단지가 입주를 끝냈어요. 딱 이제 한 3년 정도 걸렸죠. 지금 수도권 전체하고 광역시 전체에서 3년이 지난 2024년이 되면 분양권 전매가 아예 불가능. 물건이 없다. 아니, 정말 신축 아파트를 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2023년, 2024년 안에 좀 매수를 하셔야지 그래도 전매가 가능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가점을 기준으로 청약을 포기하고 아니면 이제 기축 매매를 사고 이렇게는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이 있나요?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64점이 안 되면 기축을 매매하는 게 더 훨씬 나을까요? 이것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빨리 새 집에 살고 싶다. 빨리 우리 애들을 좀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 또는 관리처분 이후에 재개발, 입주권 사는 게 낫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초기 재개발 사야죠. 시간이 많고 싼 가격에 사고 싶으면 초기 재개발 사야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 전거 몸테크도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는 어때요? 서울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0점 정도 되는데 경기도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거주 기간을 채워서 경기권에서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은? 그것도 좋아요. 네. 그리고 은근 이제 띄우신 분들은 많이 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근데 문제는 거주 기간을 채워야 돼요. 투기 과열 지구는 2년, 네, 조정 대상 지역은 현재 1년. 그러니까 그 거주 기간 채워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나 2년 뒤에 돈이 좀 생길 것 같아. 또는 2년 후에 점수가 어느 정도 쌓일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계획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옮겨야지 서울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은 조금 네. 그래서 얘가 있다고 하면 그 안양이 비싸기도 하고 당첨이 잘 안 될 것 같은 분들은 네, 안양 과천에서 의왕 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의왕은 뭐 도시가 작은데 오전동도 재개발이 있고 내선동도 재개발이 있다 보니까 근데 가격은 안양급이야. 그러면 너무 좋죠. 이 생각 때문에 의왕으로 왔다가 의왕이 투기과열지구 됐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오신 분들은 조금 속이 쓰리겠죠. 예. 근데 저는 추천을 그닥 안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옮겨도 되는데 다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 사는 집 월세로 살고 빨리 돈을 빼서 뭐라도 사놓는 게 맞아요. 오히려. 예. 그럼 왜 이 얘기하냐? 돈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전세 4억에 살아요. 그럼 이걸 월세로 전환하면 예를 들어 1억 보증금에 한 뭐 10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전제는 그러겠죠. 맞벌이를 해서 그 월세를 낼 수 있는 돈이 확보되거나 외벌이인데 많이 벌거나 하면 반전세로 돌려서 3억의 차이 그 투자금이 생기잖아요. 그럼 3억으로 서울 아파트 못 사잖아요. 중위 가격이 이미 9억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죠. 한 5억짜리 산다? 하면 풀대출 40% 나오니까 2억은 대출 나머지 3억으로 투입하면 되지 않냐. 근데 5억짜리가 보면 막 20년, 30년 지난 아파트, 10평대 후반 아파트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결국 들어가서 못 사는 데예요. 그러면 59제곱이나 84제곱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7억, 8억, 9억이 넘어가서 돈이 더 많이 드니까 방법은 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매가 8억짜리를 전세 5억짜리 사서 그래야지 3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 집에 나중에 내가 내 집 마련하고 들어가서 살 거면 한 3년, 4년 예를 들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비과세 실거주 받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돈 모으고 아니면 다른 데에서 뭐 차용을 하거나 비과세는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대도 다 다른데 5천만 원 가지고 서울 집 산다는 거는 불가능이고요. 지금은. 예. 네. 5천만 원으로는 그러면 진짜 수도권 외곽지에 20평대 아파트를 갭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 돌려야 돼요. 오로지 뭐 청약만 바라본다던가 신축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상황 그리고 청약 점수도 객관화 시켜서 그 부분에 맞게끔 좀 더 유동성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 청약저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증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 네. 근데 조건이 2000년 3월 26일 전에 가입한 부모님의 통장을 네, 같이 세대로 돼 있는 자녀가 증여받을 수가 있는데 되게 드물 거예요, 케이스가. 네. 네. 만약에 해당된다고 하면 너무 좋죠. 왜냐면 월 10만 원씩 꾸준히 부모님 부으셨었다? 그러면 20년 부었잖아요. 그 2,400만 원 예치금 돼 있어요. 증여받으면 사전청약이나 공공분양할 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대학 동기 케이스인데 과천에서 부모님 오랫동안 유주택자로 살았죠. 근데 이 청약통장은 부모님 못 쓰니까 제 대학 동기인 아들한테 물려준 거예요. 이분은 이제 아이가 한 명이고 점수는 낮지만 이제 예치금이 쌓였기 때문에 공공분양이나 과천 지식정보 타운이나 이렇게 청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2,400만 원 정도면 공공분양을 해도 어디나 대부분 다 될 수 있을 만한 점수가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완전 핫한데 막 서울, 과천 이런 데는 2,700에서 800은 좀 넘어야 되고요. 근데 그 외 지역 제외하고서는 2,400이면 웬만하면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서울 수도권 분들이 많이 이제 보통 재테크 더 많이 관심 있으시잖아요. 특히 월부 같은 경우는. 근데 광역시나 지방 대도시권들은 공공분양이 커트라인이 되게 낮아요. 5년, 4년만 부어도 당첨이 돼요. 500만 원, 600만 원만 넣어도 되는 거죠. 또 말씀을 또 어느 정도 기준을 주셨어요. 서울은 몇 점 이상, 그리고 경기도도 지역별로 성남, 안양, 하남까지 다 되게 구체적으로 점수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예를 들어 청약을 포기하고 이제 일반 매매로 이제 돌아서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청약 통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네, 유지는 해야 됩니다. 어떤 점이 필요가 할까요? 이제 부모님이
저기 물려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나 내 뭐를 물려줄 수 자녀한테 있는 그걸 또 상황.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도가 바뀌면 물려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과일이라 그러는데 2016년도를 생각해 보세요. 서울 미달이었어요. 경영은 자기도 미달이고 13년도, 14년도는 대부분 미달이었어요. 미분양. 그러면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가격이 약간 떴을 때는 청약통장을 사용해야지만 당첨되는 애매한 구간들이 나와요. 있기만 하면 당첨. 미달이 아니라. 그럼 그 애매한 구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청약통장 필요하니까 이제 유지를 해야 되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다주택자가 청약이 안 되는 거는 이제 2016년부터 스물스물 제약이 받았는데, 언젠가는 이거 횡보하다가 하락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청약제도에 이 규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세대주 청약에서 세대원 청약으로, 무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이렇게 풀어주면 그때 청약통장을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거기에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목돈을 묶여놓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급전으로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네, 이것도 정석이에요. 예금담보대출 받으면 돼요. 청약통장 해지하지 말고. 스마트폰으로도 바로바로 한 5분 만에 나오거든요. 90%까지, 예를 500만 원이 지급돼 있다, 그럼 450만 원까지 대출 나오고요. 이 예금담보대출이 저도 지난달에 받았거든요. 1.7% 나왔어요. 우리은행. 1.7%요? 네. 딱 한 달에 커피 2잔만 들 먹으면 돼요. 그럼 이자 분명히 낼 수 있습니다. 또 자금도 활용할 수가 있고, 네. 그만큼. 내가 집을 샀다고 해서 청약을 뭐 앞으로 안 하니까 뭐 필요 없겠지 하고 그 돈을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또 제도가 바뀌어서 이걸 또 내가 아니라 또 이렇게 뭐 증여를 한다던가 아니면 상속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는 해지하지 말고 정 돈이 급하면 예금 네. 담보대출을 활용을 해라. 맞습니다. 이제도 얼마 안 한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무래도 다주택자이다 보니까 청약 통장이 있긴 있어도 이게 활용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걸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냥 이거 그냥 해지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듣고 계시는 분들도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워낙에 청약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이제 저 이상으로 막 엄청 정보를 파고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네네. 그 2순위에는 청약통장을 원래 안 썼었다가 2018년도부터 2순위도 청약통장을 써야 된다라는 규정이 생겼어요. 난 이것도 애매한 구간인데, 1순위는 이제 미달랐어요. 근데 외부 지역, 이제 당해 지역은 아닌데, 인근 지역에서 2순위를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는 또 통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1순위 조건을 굳이 만들어 놓지 않아도 청약 통장 자체만 있으면 2순위 조건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아마 현재는 지방에서는 이런 구간에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수도권 서울도 언젠가는 이 짧은 이 구간이 나올 겁니다. 결국 잘 유지를 하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애매한 구간이지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겠네요. 네. 그러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런 기간이 언제쯤 돼야 나올 수 있을지를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게 실제로도 하락기가 되거나 아니면 시장 자체가 많이 좀 좀 하락돼야지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런 시점이 혹시 나올 수가 있는 시점이 나오겠죠. 나올까요? 10년 안에 나오지 않을까요? 모르죠. 꼭 하락을 안 미래일을 하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횡보 기간이 길면은 좀 그렇지 네. 않을까요? 근데 관심이 횡보 기간 몇년 박스권에 한 5년 있어요. 그러면 점점 더 관심이 멀어지겠죠. 이걸 막 이미 왜 그렇게 횡보 구간이 있을 수 있냐면, 다른 얘기긴 한데, 이미 내 집 마련했고요. 그 다음 대출을 막 이빠이 받은 게 아니잖아요. 70% 80% 받은 게 아니라 투기과열 중에 40%밖에 안 해준단 말이에요. 대출비율도 작고, 뭐 이자가 과거처럼 10%대 20%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좀 떨어져도, 내가 이 가격은 못 팔지, 이 가격은 이런 하한선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심각한 하락보다도 약간 횡보가 좀 길어지는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럼 횡보의 끝에서 이런 청약통장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 최근에 가점이 낮은 2030 세대들, 그러니까 미혼이면서도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최근에 네, 있어요.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용인의 드마크 대시양하고 힐스테이트 둔전역이라고 있었어요. 거기가 미달 타입이 제 기억으로 각각 2개인가 나왔었거든요. 수강생의 동생분 용인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이 두 개 타입은 미달 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넣어서 당첨이 된 거죠. 네. 그러면 가점은 그러면 어느 정도? 0점. 네? 그러니까 가점이 없어 당첨이에요. 미달은 미달이니까? 네, 미달이니까. 그래서 청약홈에 걸가 보면 점수가 안 써 있어요. 가점이 없어도 이렇게 당첨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달이니까. 근데 그거를 찾기가 일반인들은 어렵잖아요. 당연히 청약은 당연히 경쟁률이 높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볼 생각도 잘 못하는데 특히 점수가 낮은 경우는 그쵸, 낮은 경우는. 네. 아예 그런 포기하고 여지를 생각을 안 하잖아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외에는 잘 모르다 보니까 어디에 청약을 해야 되고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 심지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옆에 신축이 들어서도 비싸니까 청약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청약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을 거예요. 주택도 일단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주택도 없고 지금 내가 새 집도 가고 싶어 한데 진짜 어디에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 옆에 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으면 나는 이미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보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청약을 넣을 거라면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찾아봐야 되는 사이트 같은 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청약홈 들어가세요. 청약홈에 항상 금요일 정도에 모집 공고에 누가 뜨거든요. 파란색 표시로 N 이렇게 뜨는데 모집 공고가 뜨면 분양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주도 말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보셔도 돼요. 매주 금요일 청약홈에 가서 공고 뜨는 부분을 살펴본다. 동탄 이신도시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동탄 이신도시의 당해 지역은 화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성 시민이 동탄 이신도시 남아있는 몇 개의 단지를 기다릴 수도 있지만 지금 봉담, 태안 이런데 되게 생소하고 촌동네 같잖아요. 네, 그러네요. 실제로 생소하고 촌동네긴 해요. 근데 우리 알고 있어요. 어차피 신택지는 허허벌판에 지어지는 거고 아파트가 3개, 4개 한꺼번에 딱 들어서면 이미 거기서 입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분양가가 너무 싸요. 그래서 화성의 동탄 이신도시 놓쳐서 너무 마음 아프고 이제 남아있는 단지를 추첨제로 로또 분양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화성에 있는 태안이나 봉담이나 남양이나 이런 데 분양 나오면 관심 갖게 보셔도 됩니다. 혹시 여기는 분양가가 얼마 정도에 지금 나오고 있나요? 평당 1000에서 1200 사이예요. 그럼 이 가격은 원주보다 싸고요. 전국 8도의 신축 아파트보다 싼 가격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가점도 그렇게 크게 높지 거의 미달급. 않겠네. 왜냐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수요 부분이 그렇게 원하는 지역은 아닐 수 있으니까 오히려 보면 가점이 낮거나 또 금액적인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특히 화성에 거주하시면 오히려 더 유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그럼 또 청약 가점을 혹시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꿀팁이 있나요? 한번 보면 3가지 중에 뭘 높일 수 있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매년 1점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부양 가지고 한 사람도 5점씩 올라가고 자녀. 무주택 기간은 2점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차피 무주택자면 가입 기간하고 무주택 기간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매년마다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는 부양 가족이라서 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태아는 특별공급 때 부양가족 인정되지만 일반 가점 계산 때는 주민등록 등본상에 등재 안 돼 있기 때문에 점수로는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태아를 갖고 있을 때 어떤 청약에서 유리점, 분리점을 보시고 항상 또 아는 부분이긴 한데 부모님을 모시는 거는 3년을 같이 사셔야 돼요. 네, 그 부모님도 무주택이셔야 되고 그게 이제 가점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이거 사회 악이 되는 부분은 이제 입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이제 아주 나쁜 사람들은 이거 파양 목적으로. 근데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매년 꼭 한두 건씩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그쵸. 일이죠. 예.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부모님이 유주택자라서 이제 자녀인 사회 초년생인데 그럼 내가 세대 분리해야 되냐? 근데 안 해줘도 되는 건 다 알 거예요. 세대주를 자녀로 바꾸면 부모님이 갖고 있는 주택은 무주택으로 여겨요. 부모님 연세라든지 이런 게 상관이 없을까요? 60세 이상일 때. 네. 그래서 사회초년생은 대부분 부모님 60세 이상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보면 이제 청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이제 내야 되는데 요거만 좀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앞부분에 너무 되게 난이도가 있는 질문들과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지 하고 하시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간단하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부분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은 계약금 10%에서 20% 내고요. 분양가 대비예요. 근데 이 20%까지도 이제 분양사가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어서 그래서 어디는 20%예요. 어디는 10%고. 그래서 안정적으로는 그러니까 계약금 20%라고 생각하시는 게 보수적인 계산 방법이고, 그다음 중도금 60% 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40%가 대출 나오고, 조정 대상 지역 50% 대출 나오고, 비조정 대상 지역은 중도금 전체가 다 대출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잔금은 나중에 어차피 담보대출 다 받을 거니까, 그래서 담보대출 허용 범위 안에서는 현금은 그 외 건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편해요. 서울은 이제 현금 60%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 분양가 대비. 만약에 10억이면은 네. 6억을 6억.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당첨이 되더라도. 그쵸. 근데 방금 10억이란 거 굉장히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데. 근데 대출이 또 나오고 안 나오냐. 네, 맞아요. 또 차이가 중도금 있죠. 대출이 안 나올 테니까 맞아요. 10억이면. 그럼 6억이면 어차피 계약금 내고 1억 내고 중도금 이제 6회차 6억 필요한데 5억까지 내고 한 회차는 뭐 연체를 하거나 아니면 빌리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네요. 맞아요. 비규제 지역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또 분양권 전매 제한 이 부분도 좀 잠깐 이야기를.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지금 분양권 전매가 기본적으로 적용된 곳이 규제 지역. 규제 지역은 조정이랑 투기 과열지구. 기본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막혀 있고, 그럼 여기서 더 광의의 개념으로는 공공택지가 막혀 있어요. 왜냐면 이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면 기본이 3년에서 10년이거든요. 시세와 비슷하게 분양이 나오면 3년 동안 못 팔고요. 위례처럼 시세의 거의 반값이면 10년 동안 못 팔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나 위례나 이제 전매 제한 10년짜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최대 10년까지 못 판다. 그러면 아파트가 2년 반 만에 입주를 해요. 보통. 입주하고 나서 그러면 7년 반 동안 못 파느냐? 그게 아니라 입주하면 이제 공사 기간을 3년을 쳐줘요. 네, 그러니까 3년을 보낸 걸로 쳐주니까 입주하고 나서 그 다음에 7년을 계산하면 돼요. 계산이 그렇게 되는군요. 저희는 그냥 그 들어간 입주 날부터 시작해서 10년을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공사기간 3년을 쳐줘서 10년이어도 오히려 입주하고 7년만 네. 보유하면 되는 거다. 정확하게는 분양가 전매 기간이 당첨자 발표 일로부터. 그 기준이 예를 들어 입주가 공사 기간이 아니라. 뭐 3년 더 넘어가도 그건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추첨제 같은 경우는 가점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혹시 뭐 1주택자인 분들도 추첨제는 그러면 할 수 있나요? 예, 또 팁 하나 드리면 그 세종이 그런 돈이 없는 사람은 아예 청약 자체를 못 넣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아예 청약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게 조금 네, 그럼 두 가지로 볼게요.